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세 분 중 한 분은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된장국 드셨습니까? 김치찌개 드셨습니까?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오셨던 바로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드시면서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국도 김치찌개도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래 환자분 중에는 드시면서도 콩팥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은 무엇을 드시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하나하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살 김 선생님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엔 미역국, 저녁엔 김치찌개, 고기는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짠 음식은 멀리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하게 잘 드신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를 받아 드신 날 따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콩팥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보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식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건강식을 드셨는데 콩팥이 나빠질 수 있을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약 80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35%입니다. 국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넘기는 것입니다. 콩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마치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매일 반복적으로 쌓이면 콩팥의 필터, 즉 사구체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다가 결국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콩팥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이지만 나트륨 부담이 매일 반복되면 필터 기능이 서서히 누적 손상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고나트륨 식사를 하면 콩팥이 그 부담을 만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쉬지 못한 콩팥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쳐갑니다. 어르신, 콩팥도 우리처럼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김 선생님에게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화장실에 가셨을 때, 저녁에 거울을 보셨을 때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첫째, 아침 소변에 거품이 생기십니까? 변기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면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 있습니까? 신발이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콩팥의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십니까?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면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변량이 예전보다 줄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십니까? 2가지 모두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특히 중요한 어르신이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식사하실 때 국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국물까지 깨끗하게 다 드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제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물을 다 드십니까? 아니면 남기십니까? 그러면은 10분 중 9분은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물이 제일 맛있는데요. 다 맛있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않겠어요? 평생 그렇게 드셔왔으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 세대에서 국물 없는 밥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래된 습관이 콩팥에 가장 조용하고 꾸준하게 부담을 주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국물 200ml에는 나트륨이 약 80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35%입니다. 국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심, 저녁까지 국물을 드시면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콩팥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하지만 365일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의 필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닳아갑니다. 오래 쓴 정수기 필터가 서서히 막혀가듯이 말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몸이 가볍고 밥맛도 좋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콩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망가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물을 절반만 드십시오. 200ml에서 100ml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나트륨 부담이 40% 줄어듭니다. 음식을 바꾸실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된장국, 김치찌개 끊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절반만 남기십시오.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드시던 습관을 절반에서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느끼는 하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절반만 남겨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콩팥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수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만 절반으로 줄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멈추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주일에 며칠이나 국물 요리를 드십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시는 편이십니까? 진료실에서 김 선생님께 이것을 여쭤봤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평생 그렇게 먹어왔는걸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당연한 식습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국물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셔왔으니까요.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콩팥을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나트륨 부담이 매일 반복될 경우 그 누적 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차에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만성 과부하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매일 반복되면 콩팥의 필터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어제 지친 콩팥이 오늘 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의 콩팥 수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만성 과부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큰 충격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이 쌓여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자리를 매일 조금씩 눌러대면은 결국 멍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야 다음 날을 버틸 수 있듯이 나트륨 섭취가 매일 반복되면 콩팥의 누적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마치 같은 근육을 매일 쉬지 않고 혹사시키면은 결국 손상이 오는 것처럼 콩팥도 고나트륨 식사가 반복되면은 서서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를 주 2회에서 3회로 줄이십시오. 매일 드시던 것을 격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회복할 시간이 생깁니다.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쉬는 날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콩팥은 그 하루의 휴식으로 다음 날을 다시 버틸 힘을 얻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 하나가 콩팥의 수명을 몇 년씩 늘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것 하나만 바꾸고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을 저는 20년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어르신, 일주일에 며칠이나 국물 드시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드셨다면 내일은 하루 쉬어 보십시오. 콩팥이 그 하루를 얼마나 고마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콩팥을 공격합니다. 어르신 국물 드신 날 물을 따로 챙겨 드십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물 한 잔 따로 드시는 편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안 드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국물을 먹었으니까 물은 따로 안 마셔도 되지 않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국물에도 수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국물 속의 수분과 맑은 물은 콩팥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액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 설명을 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에는 수분이 있지만 나트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높은 상태에서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콩팥은 나트륨을 제대로 희석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을 물 없이 닦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기름은 그릇에 그대로 남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콩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부담이 하루하루 쌓이면 콩팥의 수명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말입니다.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냥 서서히 달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국물 요리를 드신 날 식후 1시간 이내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나눠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조절하십시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 드신 날 오이 반 개나 애호박 한 접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높고 나트륨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별도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채소 하나로 밥상 위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드신 국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다면은 지금 바로 한 잔 마셔보십시오. 콩팥이 지금 이 순간 그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물 한 그릇 드신 날 물 한 컵과 오이 한 조각, 이것만 챙기셔도 콩팥의 하루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건강을 위해 잘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을 위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마트에서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저염 고추장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계십니까? 짠 음식이 나쁘다고 하니까 저염 제품으로 바꿨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아주 훌륭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염 제품은 나트륨을 줄이는 대신 칼륨을 늘려서 짠맛을 냅니다. 일반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려다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염 제품으로 바꾼 후 오히려 콩팥 수치가 나빠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저염 제품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저염 제품을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에서 칼륨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칼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콩팥이 약하신 분들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염 제품을 드시기 전에 먼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본인의 콩팥 상태를 모르는 채로 저염 제품을 드시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콩팥도 심장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시더라도 이것을 모르시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콩팥 검사를 받으신 게 언제이십니까?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잠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그때 이후로는 따로 안 받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콩팥은 의학적으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콩팥이 건강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EGFR, 즉 사구체요 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45에서 59 사이면 콩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 아래로 내려가면은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수치가 45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EGFR 수치가 이미 50이었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식사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이미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할까요? 대한신장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최소 1년에 한 번 콩팥 기능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이 적절합니다. 검사 항목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으셨을 때 EGFR 수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제 60 이상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60 아래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숫자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아플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검사가 어르신의 콩팥을 그리고 어르신의 남은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셨습니다. 국물 요리는 격일로 바꾸셨습니다. 국물 드신 날에는 물을 한 컵 더 챙겨 드셨습니다. 저염 제품은 영양성 분표를 확인한 후에만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콩팥 기능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매일 드시던 밥상 위에서 드시는 방식만 조금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5로 개선되었습니다. EGFR은 52에서 58로 올라왔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것입니다. 완전한 정상 회복은 개인차가 있지만 진행을 늦추고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따님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것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은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30% 줄인 그룹에서 6개월 후 콩팥 기능 개선이 확인된 비율이 67%였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환자들이 식습관 변화만으로 수치가 좋아진 것입니다. 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드시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온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그만큼 식습관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콩팥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미 콩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정하십시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나트륨과 수분 섭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고로 삼으시되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전문의와 함께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늦지 않게 시작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기 위해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콩팥을 더 나쁘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트륨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짠 음식이 나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완전히 싱겁게 먹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을 갑자기 급격히 줄이면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이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오면 어지럼증, 구역질,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반드시 서서히 2주에서 4주에 걸쳐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염 제품을 아무 확인 없이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염 간장, 저염 된장에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염 제품은 반드시 본인의 콩팥 수치를 확인한 후에 드십시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EGFR가 60 아래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에 물이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물을 2리터, 3리터씩 마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갑자기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심한 경우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500ml 이하로 유지하시고 정확한 양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어르신, 이 중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십시오.
콩팥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물은 절반만 격일로 드시고 국물 드신 날엔 물 1컵을 더, 저염 제품은 반드시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지금 댓글에 딱 1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일주일에 국물을 몇 번 드시는지 숫자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가 어르신의 콩팥에 어떤 의미인지 제가 댓글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보다 더 조용히, 더 빠르게 망가지는 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지허 건강식이라고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문제입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